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개신교 선교 14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북한 땅이 보이는 강화도 최북단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세웁니다. 오는 10월에 완공 예정인 평화통일 기도의 집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처소로 평화 순례에 나선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지만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체포 수감되면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국내에 14,000여 명에 이릅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설립 10주년 국제포럼에서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선 4년 넘게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개신교 선교 14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북한 땅이 보이는 강화도 최북단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세웁니다. 착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에 완공 예정인 평화통일 기도의 집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처소로 평화순례에 나선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북한 땅이 보이는 강화도 망향대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기감은 지난해 9월 남북관계 악화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며 강화도 최북단 망향대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 건립 준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감은 건립 준비 예배를 드린 뒤 10달 만에 까다로운 최전방 지역 건축 설계와 건축공사 허가까지 마쳐 평화통일 기도의 집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민족의 아픔과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화와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문적의 현실 앞에 마음을 돌이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둘, 셋. 첫 삽을 뜬 평화통일 기도의 집은 3개월여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황해도 연배까지 1.8km, 북한 땅이 손에 닿을 듯 보이는 평화통일 기도의 집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평화순례 코스로 개방됩니다. 연면적 88.12제곱미터, 총 사업비 5억 원 규모로 지어지는 평화통일 기도의 집은 휴게실과 회의실, 예배실, 기도실이 들어서며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남북 통일을 위한 염원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나팔 모양으로 설계했습니다. 십자가는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창문에 삽입할 예정입니다. 건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멋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냥 모양 하나 만들자. 그게 그냥 나팔이었습니다. 북을 향해서 기도하는 나팔이 됐습니다. 기감 평화통일 기도의 집은 교동 12개 감리교회가 함께 관리할 예정입니다. 기감은 분단 80년,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피스메이커로서의 교회 역할을 상기시키는 기도 처소이자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지만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국회가 좀 나서서 이런 논쟁적인 의제들을 토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과 혈연 외에 가족을 인정하는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던 것 같다면서도 이런 인권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체포 수감되면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국내에 14,000여 명에 이릅니다. 위기 속에 남겨진 아이들을 지원해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국제포럼을 열고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올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7.4%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는 14,2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감 전 자녀와 함께 생활한 이들은 72.2%에 달하지만 수감 후 자녀와의 대면 접촉을 유지하는 비율은 31.8%에 불과했습니다. 14%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의 수감으로 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워지면서 수용자 자녀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용자 자녀들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부모의 부재에 따른 아이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아동들이 굶기가 일상화되는 생활이라고 그렇게 주제로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생활비가 주거비로 사용됨으로써 실제 아동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용자 자녀 지원과 관련해 국가적인 공식 논의는 지난 2020년에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법무부 차원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 8,900여 명을 직접 지원해온 세움은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인 부모의 체포와 구속 시 자녀 보호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의 수감 이후 아이들의 실제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수감된 부모와의 접촉을 막는 시설이 없는 곳에서 부모를 접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의 발굴 또 그 이후의 연계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체포 구속 단계에서 미성년 자녀의 확인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호 체계로 연결되는 것이 어려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세움은 국회 입법조사처 등과 함께 국제포럼을 열어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 NGO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전쟁과 가정해체, 생계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고려인 가정지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고려인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인의 후손들로 현재 약 11만 명의 고려인 동포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언어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공공지원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여러 위기 상황에 놓인 고려인 가정의 실질적인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고려인을 비롯해 국내 이주 배경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나아가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 NGO 국제푸른나무가 최근 글로벌 평화통일 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 평화 리더십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대비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모의 국제회의,
DMZ 현장 체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제 푸른 나무는 이달엔 해외 청년 평화대사 활동으로 일본과 대만을 방문하고 다음 달엔 제주도에서 청년 평화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제 푸른 나무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통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평화를 향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4년 넘게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장기화되는 내전에 더해 강진과 홍수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김은혜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현재는 샨주 도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숲속으로 도망을 치거나 반군이나 시민군에 들어가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강제 군 징집으로 인해서 많이 잡혀가는 그런 사례들도 또 있고요. 억지로 만 18세부터 40세까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강제 군 징집을 통하여서 최전선에 보내서 총알바지를 시키는 그런 상황에도 있습니다. 내전으로 나라의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나 물가는 올라가는데 낮아진 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강도가 되어서 일반 집이나 상가를 습격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나라와 경제와 불안 속에서 미얀마의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또 더 많이 난민들이 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선교 활동에 제한이 많이 있어서 움직임에 좀 조심스럽고 또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외국인 출입을 금지하여 추방을 당하거나 사역 뒤로 돌아가지 못하고 해왔던 사역들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또 교회마다 정찰을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의 수입이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또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 사용, 출처 등 검사를 합니다. 출처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를 빼앗거나 강제로 문을 닫게 하거나 그 교회의 목회자를 연행시키고 교회를 파손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배도 당연히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또 감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들이 군부 외에 반군이나 시민군에 협조해서 도와줄까 봐 그런 감시를 하는 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내전이 좀 많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교회에 폭탄을 던지거나 또 많은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모임을 갖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내전 중에 또 최근 만달레이에서 시작된 지진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모두 무너지고 사상자들도 지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산악지대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 공급도 안 되고 인터넷도 원활하지 못해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나 식량 공급이 안 되고 병원에서는 의약품이 부족하거나 전기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식량이나 생수, 의약품 같이 구제 사역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기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우기로 인하여서 홍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집도 물에 잠기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홍수로 인한 질병, 피부병이나 열병 같은 그런 일들도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국민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그 전에 한국에서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시민들이 일어나고 투쟁했던 그런 일들이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그런 미얀마 국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국은 민주화 투쟁에 승리했고 지금 미얀마 국민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나라가 민주화가 돼서 우리도 자유롭게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시위하고 있고 또 침묵 시위라고 해서 거리로 나가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상가가 문을 닫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침묵 시위 같은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한국 국민들께서도 미얀마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바깥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고 어떠한가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도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얀마 김은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